새벽 4시 17분, 경납고 보안 카메라에 검은 작업복에 3명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정확히 12분간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공군기지의 헬리콥터 18대 모두에서 똑같은 크기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길이 3.2cm, 각도 42도. 완벽히 일치하는 손상이었다. 설계 결함일까? 제조사의 실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 25년간 항공사고를 조사해온 나조차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김태혁, 대한민국 공군 항공안전조사단 중령. 23년간 하늘을 날던 새들의 비밀을 파헤쳐왔다. 수리온 헬리콥터. 대한민국이 세계 11번째로 독자 개발한 기술의 결정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0년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작품이었다. 터키, 필리핀, 페루가 줄지어 도입 의사를 밝힌 세계적 수준의 헬기. 그런데 지금 그 자랑스러운 기계가 의심받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다. 박성민 정비단장의 다급한 목소리. 20년간 헬기만 만져온 베테랑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춘천기지 경납고 18대의 수리온이 일렬로 서 있었다. 각각 7억 원의 가치를 지닌 첨단 항공기들. 그런데 모든 헬기의 메인 로터 연결부에 빨간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마치 상처받은 전사들의 붕대 같았다. 첫 번째 헬기의 메인 로터 허브. 선명한 균열이 태혁의 눈에 들어왔다. 길이 3.2cm, 각도 42도. 정밀하고 깔끔한 선이었다. 박 단장이 건넨 정비 기록을 펼쳐보았다. G8대 헬기의 비행시간은 각각 달랐다. 700시간부터 1200시간까지. 사용 환경도 달랐다. 그런데 균열은 모두 동일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정확했다. 금속 피로균열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재료과학의 기본 원리를 뒤엎는 현상이었다. 태혁의 23년 경험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한 정비사가 다가와 CCTV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새벽 경납고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3명. 관제소 모니터 화면. 새벽 4시 17분, 검은 작업복에 3명이 경납고로 들어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수상했다. 일반적인 정비 작업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정밀하고 신중한 동작이었다. 출입 기록은 없었다. 무단 침입자였다. 더 이상한 건 보안 카메라가 정확히 12분간 오작동했다는 사실. 침입자들의 활동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국정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했지만 반응이 이상했다. 장성훈 국방차관의 답변은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철저한 조사보다는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터뜨렸다.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일사불란했다. 보안이 철저한 공군기지 내부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나갔을까? 더 이상한 건 언론의 논조였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벌써 결론을 내린 듯한 보도들. 수리온 사업 재검토 필요성, 해외 대체기종 도입 검토. 마치 이미 각본이 짜여진 연극 같았다. 그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급히 기술진을 파견했다. 팀장은 이연주라는 여성 엔지니어였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 보증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MIT에서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보잉에서 5년간 근무한 후 조국으로 돌아온 인재였다. 이연주는 균열을 자세히 관찰했다. 확대경과 측정 도구를 동원한 정밀 검사. 그녀의 눈빛에 의구심이 스며들었다.
자연스럽지 않은 균열 패턴. 금속 피로로 생긴 균열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미세한 차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바로 샘플을 채취했다. 휴대용 분석 장비로 즉석 검사를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범죄 수사반의 과학 수사관 같았다. 30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레이저로 절단된 흔적이었다. 100% 확실한 인공적 절단면. 정밀 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누군가 고의로 균열을 만든 것이었다. 바로 그때 박 단장이 황급히 뛰어왔다. 국정감사위에서 수리온 전면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그리고 정부의 긴급 대체기종 도입 검토 발표. 너무 빨랐다.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이 난 것 같았다.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듯했다. 이연주가 작은 목소리로 의심을 표했다.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같다는 것. 태혁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개인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다. 3명의 침입자 중 1명이 특이한 도구를 들고 있었다. 휴대용 레이저 절단기로 보였다. 경납고 주변 CCTV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외교번호판을 단 검은 세단. 확인 결과 중국 대사관 차량이었다. 새벽 4시에 우리 공군기지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는 차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장 차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레이저 절단 흔적 발견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경고성 답변이었다. 추측하지 말라는 것, 조사관이지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 국가안보를 내세운 압박이었다. 상부의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헬기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윤지영.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다. 수리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 그녀가 입수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수락했다. 다음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윤 기자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 떠오른 문서의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 유럽의 한 헬기 제조회사 내부 문서였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경쟁업체 제품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시장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 중립국가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 형성. 현지 정부 관료 네트워크 활용.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매뉴얼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파일이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 기록. 참석자 명단에 장성훈 국방 차관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 헬기 제조업체 고위임원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 침입, 언론 보도, 정부의 빠른 대응, 해외 업체와의 은밀한 만남.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바로 그때 태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연주 팀장이었다. 급하게 만나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보내려 한다는 것. 내일 아침 비행기라고 했다. 뭔가 그녀를 멀리 보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긴급히 만난 자리에서 이연주는 더 무서운 발견을 털어놓았다. 레이저 절단기의 모델을 특정했다는 것. LCS-3000이라는 독일제 정밀 장비. 국내에서 이 장비를 보유한 곳은 3곳뿐이었는데 그중 한 곳이 중국 대사관 산하기술협력센터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중국 대사관 차량, 레이저 절단 흔적, 정밀 절단 장비. 이연주의 눈빛이 결연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무너뜨릴 순 없다는 것. 우리 기술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한국의 수리온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독자 개발된 헬기였다. 그 전까지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뿐이었다. 대한민국이 그 자랑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특히 수리온의 핵심 기술인 로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인 혁신적 설계로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 독일의 유명 항공 전문지는 아시아의 기술적 도약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항공산업협회는 21세기 헬기 기술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극찬했다. 이런 자랑스러운 성과를 음모로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태혁은 결심했다.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설령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헬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기술 자존심과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국제적 음모였기 때문이다. 수리온을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흘린 땀방울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그 치열한 노력들, 그 모든 것이 비열한 음모 앞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 K방산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이제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지켜낼 차례였다.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연주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퇴사 생명을 걸고 중요한 자료를 빼내왔다. USB 속 파일들이 펼쳐지자 태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리온 개발 당시의 모든 설계 도면과 테스트 결과였다. 10년간의 땀과 눈물이 집약된 기술의 보고서였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수리온의 메인 로터 허브는 기존 헬기보다 3배 이상 강한 내구성을 자랑했다. 독일 미넨 인증기관 TV에서 실시한 극한 테스트에서 2만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현재 운용 중인 헬기들의 비행시간이 최대 1200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 균열 발생은 거의 불가능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성능시험 영상이었다. 사막의 모래 폭풍, 시베리아의 혹한, 열대우림의 고온다습.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수리온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임무에서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 해발 4000m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수리온. 같은 조건에서 유럽제 헬기가 엔진 출력 저하로 고전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페루 안데스 산맥 구조작전 영상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수직 암벽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정밀한 호버링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비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왜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았을까? 퇴사의 상업기밀 정책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숨겨둘 이유가 없었다. 그때 이현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출장이 취소되고 무기한 휴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기밀 유출 혐의라는 명목이었다. 벌써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윤지영 기자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다. 어젯밤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집에 없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수집해둔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가져간 프로의 솜씨였다. 하지만 윤 기자는 현명했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저장해뒀던 것이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만난 자리. 윤 기자가 노트북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펼쳐졌다. 장성훈 차관과 외국인의 통화 녹음이었다. 차관 비서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제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공한 결정적 증거였다. 녹음 내용은 소름 끼쳤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언론 보도의 성공적 진행,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여론, 그리고 조사관에 대한 압력 언급까지. 외국인의 유창한 한국어가 더욱 섬뜩했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며 이런 공작을 벌여왔다는 방증이었다. 통화 상대방을 추적한 결과 유럽 항공그룹의 아시아 총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2위 헬기 제조업체. 한국의 수리온 성공이 그들의 아시아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의 패턴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주에 성공할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갑작스러운 결함 발견, 언론의 집중 보도, 정부의 사업 재검토. 그리고 그때마다 해외 업체들이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다. 이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이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막으려는 국제적 음모였다. 더 끔찍한 증거가 등장했다. 장차관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다. 지난 6개월간 스위스 은행으로 수상한 송금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송금 날짜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 수리온 사업 관련 주요 결정이 내려진 직후마다 정확히 송금이 이뤄져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만만치 않았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거대한 세력이었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익명의 제보자였다.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한 신중한 통화였다. 제보자는 유럽 항공그룹의 전직 품질관리팀장이라고 밝혔다.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전해준 정보는 가슴을 뛰게 했다. 유럽 항공그룹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벌여온 공작의 전모였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건 물리적 증거였다. 한국에서 사용된 레이저 절단기가 그들 소유라는 확실한 증명 서류, 그리고 한국 내 협력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까지. 하지만 제보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미 회사에서 쫓겨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하루빨리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결정적 증거들이 모였다. CCTV 영상, 레이저 절단 분석 결과, 통화 녹음,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하지만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기존 언론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다. 정부 기관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윤 기자가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직접 열자는 것이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험했다.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다. 이연주가 먼저 나섰다. 한국의 기술자로서, 그리고 수리온을 만든 팀의 일원으로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다. 태혁도 결심했다. 23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걸고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다.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수리온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 양심적인 언론인들, 그리고 진실을 바라는 시민들까지. 특히 감동적인 건 참전용사들의 지지였다. 한국전쟁 때부터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파병까지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함께해온 헬기들. 이제는 우리가 만든 헬기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기술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선진국에서 완제품을 사다 쓰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를 연 기념비적 작품이었다.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음모로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이제 그들과 정면 승부할 때가 왔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의 기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서울 프레스센터 앞은 삼엄한 분위기였다.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되었고 각종 방송사 중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태혁은 가슴이 뛰었다. 23년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회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먼저 태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해온 발언문을 펼치려다가 접어두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하고 싶었다. 25년간 하늘의 안전을 지켜온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증언을 시작했다. 새벽 침입 사건부터 레이저 절단 흔적 발견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CCTV 영상 공개였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검은 작업복의 3명. 그들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확히 12분간의 보안 카메라 오작동. 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이현주가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기술적 설명에 들어가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다. 수리온의 기술적 우수성을 구체적 수치로 설명했다. 독일 TV 인증기관의 2만 시간 내구성 테스트 결과, 시베리아 혹한에서 사막 모래 폭풍까지 견뎌낸 성능시험 영상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평가 자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수리온 분석 보고서에는 21세기 헬기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연구소의 보고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항공기술이라고 극찬했다. NATO 표준 테스트에서 수리온이 유럽제 헬기들을 압도한 성적도 공개되었다. 소음 수준은 30% 낮고 연료 효율은 25% 높으며 정비성은 40% 우수한 결과였다. 이런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진 헬기에서 동시다발적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가 결정적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장성훈 차관과 유럽항공그룹 관계자의 통화 녹음이 회견장에 울려 터지자 충격파가 일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언론 조작, 조사관 압박까지 언급하는 노골적인 내용에 참석자들이 경악했다. 해외 계좌 송금 내역도 공개되었다. 수리온 관련 주요 결정 직후마다 이뤄진 수상한 송금들. 액수도 상당했다. 수억 원대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유럽항공그룹 전직 품질관리팀장의 화상 증언이었다. 변조된 목소리와 실루엣으로만 나타났지만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아시아 각국에서 벌인 체계적 공작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제작 헬기의 엔진 결함을 조작했고, 태국에서는 언론 매수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정부 관리를 매수해 입찰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들의 최대 목표였다. 수리온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한 것이었다.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자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치밀하고 대규모로 공작을 벌인 것이었다. 기술적 조작, 언론 매수, 정부 관료 매수까지 총동원한 것이었다. 증언이 끝나자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시민들의 분노 섞인 함성도 들렸다. 온라인 실시간 댓글도 폭주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아가는 시점에서 이런 비열한 공작을 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 소셜미디어에는 샵 수리온 진실 샵 기술주권 샵 공정경쟁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석권했다. 해외 언론들도 즉시 반응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특급 뉴스로 다뤘다. 국제 항공산업계 충격, 아시아 기술 패권 경쟁의 어두운 단면 같은 헤드라인들이 나왔다. 유럽 항공그룹 주가는 개장과 함께 급락했다. 하루 만에 15% 이상 떨어졌다. 중국 AVIC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급상승했다. 투자자들이 수리온의 진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정치권에서 일어났다. 야당은 즉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성훈 차관은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해명에 급급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이라는 물증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흘 후 사임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다. 국제적 반향도 컸다. 터키 정부는 수리온 추가 도입 계약을 즉시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페루와 필리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수리온의 진짜 성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다. 춘천기지에서 수리온들이 다시 하늘로 올랐을 때였다. 18대의 헬기가 일제히 이륙하는 장관. 그 모습을 지켜본 기술자들과 조종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연주는 복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 보증 담당 이사로 승진했다. 회사는 그녀의 용기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태역도 진급 제의를 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항공안전조사단장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늘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다. 유럽항공그룹은 결국 CEO가 사임하고 아시아 사업부를 해체했다. 관련자들은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중국 AVIC도 비슷한 조치를 당했다. 더 중요한 건 제도적 변화였다.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해서 공정한 방산 경쟁을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비열한 공작을 원천봉쇄하는 국제적 감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국은 이 협약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수리온은 아시아 공동 헬기 개발 프로젝트의 기반 모델로 선정되었다. 1년 후 수리온은 더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유럽 3개국이 공동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음모를 막아낸 바로 그 헬기를 사게 된 것이었다.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결과였다. 세계 최강국조차 인정한 한국 기술의 저력이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젊은 공학도들의 반응이었다. 이번 사건 이후 항공공학과 지원율이 급증했다. 수리온의 성공과 진실을 지켜낸 기술자들의 모습이 큰 감동을 준 것이었다.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 깊었다. 선배님들이 지켜낸 기술 주권을 이어받아 더 큰 성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다.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자 공정한 경쟁을 지켜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비열한 음모를 이겨낸 것은 기술력이었고 양심이었으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헬기 기술만이 아니었다.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의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하늘을 나는 수리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 자랑스러운 기계 뒤에는 진실을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한국의 기술 독립, 그 꿈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을 요구하지만 결국 그 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보셨듯이 개인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룬 진짜 실력이었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부심과 신념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